일단 엄청 오래된 흉터잖아요. 20년이 지난.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거 같아요. 저거 지울 수 있냐?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입니다.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운동은이 화상 때문에 흉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전문의로서 할 얘기도 좀 있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정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갑자기 왔습니다. 쉬는 날. 네. 콘텐츠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근데 할 얘기가 꽤 있겠더라고요. 그쵸. 네. 고데기로 그 화상을 막 입힐 때 가슴이 좀 아프고 우리 예쁜 네. 그분을 그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해 네.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너무 잔인한 거. 어우, 네, 너무 진짜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물은 우리가 끓는 물이 100도지만 고데기는 180도가 넘어요. 이게 딱 고데기를 딱 화상을 입었을 때 사실 저는 제일 처음 든 생각이 화장실 같은 데라도 가서 이렇게 시원한 물로 좀 이렇게 냉찜질 같은 걸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이제 식염수 같은 걸로 처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맞아요. 충격받아서 갈 상황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화상을 생각보다 자주 입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서 뜨거운 것 때문에 하기도 하시고 그쵸. 라면 국물, 커피 뭐 이런 거 은근 피부과에도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고 뭐 소주 같은 거 이렇게 붓고 오시거나 된장 같은 거 바르시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단 찬 수돗물을 틀어놓고 거기 흐르는 물에 냉찜질을 좀 해주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안쪽에 있는 열기까지 좀 식혀줄 수 있어서 그냥 잠깐 틀고 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충분히 20분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집이 생기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 소독된 바늘만 있으면 뭐 그걸로 터뜨려서 이렇게 제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라는 게 이렇게 잘 덮여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구조물인데 물집의 지붕도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막 너무 손상시키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잘 놔두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물집이 생기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냉장고에 뭐 얼음팩 같은 거 그런 거 살짝 꺼내가지고 수건 같은 걸로 한번 싸서 살짝 대주고 그 정도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냥 상처 연고 후시딘이나 뭐 에스로반, 마데카솔 같은 그런 연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실바딘, 뭐 네네. 일바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바르고 오시잖아요. 응급 키트에 그게 또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바르고 오시는데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입는 화상 정도에는 사실 불필요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냥 뭐 단일 성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도 들어있고 보존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표피가 이렇게 상해 있는데 거기다가 발랐을 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화상은 어쨌든 피부가 벗겨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생이 돼야 되는 건데 재생을 하는 거를 억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불려가지고 막 열심히 닦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되게 닦을 때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응급처치 하시고 뭐가 없으면 그냥 차라리 안 바르고 오시는 게 낫다. 꺼즈 같은 거 그냥 덮어서 그냥 오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또 볼까요? 네네. 아, 이 장면. 과산화수소. 양호실에 가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장면 보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특히 뭐 애기들 상처 나거나 화상 입거나 하면 빨간 약이나 과산화수소나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고 오는 거고요. 정 안 되겠으면 수돗물 같은 걸 차라리 하고 오시는 게 우리가 좋아요. 수돗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차라리 깨끗한 수돗물이 나요. 물론 빨간 약이나 과산화수소, 알코올 같은 게 세균을 죽이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피부를 재생하는 거는 방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피부 조직 자체를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과산화수소 이렇게 상처에다가 하면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단백질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성되면서 그렇게 기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씻어내고 조직의 재생을 잘 유도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양호 선생님이 착한 역할이었어요. 누가 너무 유일하게 네. 맞아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 되게 뭐 맞아요. 전에도 맞아요. 본 적 있어서 그래. 아, 근데 이 연진 역할은 진짜 연기 잘하더라. 너무 미워. 그리고 너무 못됐어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어렸을 때 저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나중에는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못되셔가지고 아, 이 장면 눈 맞으면 가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짠했어요. 화상 환자 중에 차가우면 가려워지는 환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차가우면 보통 가려움증은 덜해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아니면은 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거나 보통 그러면 땀나고. 이제 더 가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차가워졌을 때 더 가려워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하나 생각났던 게 한랭 두드러기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 때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예를 들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 누구나 가렵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 말고도 신경 자체가
자기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이코제닉, 약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라든지 문동은이 캐릭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좀 가려워진다든지 뭐 약간 따갑다든지 뭐 이상한 느낌, 땡긴다. 예, 뭐 그런 느낌들, 뭐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른 장면에서도 보면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긁고 막 맞아요, 예전의 맞아요. 기억 떠올리면서 네. 막 긁고 그런 거는 그런 가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 땀샘도 있고 뭐 모낭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흉터 조직에는 그런 기본적인 조직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다 흉터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되게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피부가 알아서 수분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쉽게 건조해지고 그 겨울 같은 때는 좀 더 가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놈아 아침에 방 뺐어. 주변에 진짜 못된 사람들 많이 있다. 엄마도 진짜 어렸어. 선생님 그런 것도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흉터 사진 보면 이런 걸 보고 뭐 몇 도 화상인지 혼자분들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잖아요. 많이 물어보시죠. 맞아요. 1도, 2도, 3도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거. 보통 이제 화상을 1도, 2도, 3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세 가지로. 딱 정확한 기준이 있진 않은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도는 그냥 약간 빨갛게 된 거. 며칠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그 정도가 1도 화상이고 두 번째 2도 화상은 너무 뜨겁거나 시간이 오래돼서 물집이 잡힌 거. 물집이 잡히면 2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도는 일반적인 기름이나 물 같은 걸로는 사실 일어나기가 어렵죠. 되게 뜨거운 온도에 돼서 피부층 되게 깊이까지 화상을 입어서 아예 봤을 때 색깔이 변해 있어요. 아예 까맣거나 뭐 하얗거나 아니면 누렇거나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 있는 거 그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동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2도 깊은 화상. 그렇죠. 그리고 표재성 2도냐 심재성 2도냐 이것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서 처음에 화상을 입고 딱 병원에 왔을 때는 저희도 알 수 없거든요. 드레싱 치료를 열심히 하고 겉에 피부 상처가 다 나았을 때 흉터가 남았냐 흉터가 남지 않았냐 요거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화상 직후에는 사실 심재성이냐 표재성이냐는 잘 알 수 없다. 맞아요.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흉터 치료할 수 있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흉터를 발생할 때 우리가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염증 세포들이 막 많이 분비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흉터 조직이 막 이렇게 불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초반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염증 세포들을 제대로 잘 처리해주고 흉터 세포가 자라나는 그 시기에 그걸 최대한 눌러주는 그런 치료가 처음에 그 드레싱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흉터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얘를 제대로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해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흉터가 생기면 여기 삼출물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진물. 뭐 그런 진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메디폼 같은 그런 제제를 많이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쓰는 연고도 달라지고 붙이는 제품도 달라지고 막 그래요. 초반에 이렇게 진물이 나오고 할 때는 달라붙지 않는 거 보통 뭐 메디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덮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처음에 생겼던 이 껍질이 밑에가 재생돼서 다 벗겨졌다. 그리고 그냥 빨갛게 이때도 사실 닿으면 약간 간지럽고 좀 아프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붙이는 메디폼 접착력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붙여주셔야 밑에 조직이 재생이 잘 돼요. 볼까요? 저는 하도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저런 스타일 별로입니다. 재준이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 귀티나 보이긴 하던데. 어쩜 이렇게 과외 학생까지도 이렇게 정상적인 어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하나. 그래도 이 천사 같은 인턴 선생님이 나타나서 오 계속 저 고데기 들고 딴 애한테도 그러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고데기 화상 환자들 막 이렇게 눈꺼풀 이런데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진짜 꽤 많이 오시잖아요. 저렇게 대고 지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잠깐 놓쳐가지고 뭐 이마, 볼 이렇게 살짝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살짝 스치듯이 화상을 입어도 대개는 이도가 생겨요. 맞아요. 너무 온도가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몇 도일 때 화상이 생겨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거든요. 온도가 무조건 높다고 화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온 화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뭐 한 40도? 막 이런 온도에서도 얼마든지 화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온도에도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시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할 때 막 우리 BSA라고 체표 면적의 몇 %냐 뭐 이런 거를 저희 시험 볼 때 되게 중요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보통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한 화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할 때 BSA라고 이 손바닥 면적 하나를 보통 체표 면적의 1%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 이렇게 돼 있으면 2%. 근데 저 지금 운동화는 얼마나 될까요?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팔 뭐 9%, 9%, 팔 10%, 뭐 허벅 8 이렇게 하거든요. 얼굴 9% 뭐 이렇게. 근데 보면 등이랑 뭐 배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잖아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3도 화상이 30% 이상이 되면 이게 좀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저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맞아요. 한 건 아니고 막 여러 번의 시차를 걸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일단 엄청 오래된 흉터잖아요. 20년이 지난.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거 같아요. 저거 지울 수 있냐? 깨끗이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고 저는 이제 흉터를 설명을 해드릴 때 첫 번째는 높이. 정상 피부보다 튀어나와 있거나 꺼져 있으면 흉터로 보이고 두 번째는 색깔. 정상 피부보다 하얗거나 까맣거나 빨갛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질감. 우리 피부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잔주름도 있고 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상 흉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 피부랑 아예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때문에 흉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를 치료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정상 피부랑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흰 흉터는 사실 잘 치료가 안 되죠. 거기 있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질감도 사실 없는 질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죠. 완벽히는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치료하는 것도 조금 빨리 하면 더 좋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은 막 몇 년씩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문동은 씨처럼 20년 뒤에 온 환자랑 아니면 뭐 2달 정도 된 환자랑 치료의 결과가 엄청 다르죠. 다르죠. 근데 문동은이 커서 말도 되게 무섭게 잘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속 시원한 네, 느낌? 나쁜 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받아치고 하는 게 어린 시절에는 막 너무 당하기만 하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흉터가 있으신 분들도 피부과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늦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뭐 또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수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응징을 받아야 돼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 나중에 파트 2 나오면 또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컨텐츠 한번 네.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컨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